안녕하세요. 우기다 박사입니다. 어제였죠. 사랑의 콜센터 43화에서 이찬원님이 미움인지 그리움인지를 그야말로 열창해 줬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독보적이구나. 물론 그 노래를 잘하는 분들은 많죠. 저마다의 장점과 특기가 있어요. 그런데 정통 트로트에서만큼은 이 호적수를 찾기 매우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렇게 작정하고 부르면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내뿜는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요즘 미스트롯2 경연이 한창인데요. 그제 탑7이 결정됐죠. 면면을 살펴보면 이 판소리나 창을 전공해서 이 국악을 베이스로 하는 분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절반 이상인 네 분이 그렇죠. 게다가 이 시즌 1 우승자인 송가인 님도 국악 전공자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로트의 꺾기 창법은 민요에서 유래됐다는 게 학계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이 국악 전공자의 경우 이 꺾기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해내죠. 그렇다고 해서 국악과 트로트가 같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트로트가 처음 형성된 이후 지금까지 근 100년의 시간 동안 변화와 발전을 지속해 왔으니까요. 오늘날 이 양자는 분명 다릅니다. 이건 이 창법에서 이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분명 트로트는 트로트이고 또 국악은 국악입니다. 발성과 발음 등에서 차이가 나요. 국악을 전공한 가수가 이 트로트를 부를 때 참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간혹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이 트로트의 맛보다도 국악의 맛이 더 느껴지기 때문일 겁니다. 이 트로트가 가진 특유의 묘미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일 텐데요. 이찬원님은 이 정통 트로트의 맛을 정말 잘 살리죠. 트로트 문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듣고 또 많이 연구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 직전에 올린 영상에서 이찬원님과 희망가를 이 콜라보 형식으로 꾸며봤는데요. 소감을 말씀드릴게요. 거의 완벽한 보컬이다. 사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그 작업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찬원님이 부른 그 노래, 그러니까 이 목소리에 여러 가지 악기를 추가하고 또 그 다양한 소리를 적절히 조절해서 보다 풍성한 사운드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그 작업을 한 거고요. 전문적으로는 그걸 이제 믹싱과 마스터링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 작업을 통해 이 가수의 목소리에 여러 효과도 넣고 필요하다면 수정도 합니다.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경험한 바 이찬원님 보컬은 손댈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결점.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한 보컬이라고 보는 게 맞죠. 이 보통 엔지니어가 이 작업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음정 박자죠. 음정 박자. 첫 번째는 음정 박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음정 박자를 맞추죠. 제가 예전에 이 컴퓨터로 이 음정 조정하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녹음된 노래가 음정과 박자가 맞지 않으면 수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찬원님은 음정 박자 수정할 일이 전혀 없고요. 두 번째는 이 성량입니다. 성량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되도록 일정해야 돼요. 이게 일정하지 않으면 이 기계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찬원님은 어떻습니까? 매우 일정하죠. 일반적인 경우 이 저음에서는 성량이 작습니다. 음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내지르지 않으니까 소리가 작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가요에서 이렇게 저음으로 낮기 시작하는 1절은 악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왜? 악기 소리가 많으면 소리가 묻히니까요. 그러니까 후렴에 가서야 다른 악기들이 탁 들어오죠. 그런데 이찬원님은 저음부도 성량이 굉장히 큽니다. 탄탄해요. 덕분에 가사도 잘 전달돼요. 감정도 잘 전달되고요. 그 성량이 고음까지 그대로 이어지는데 그 이찬원님의 가장 큰 장점은 고음에서 목소리가 얇아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보통은 고음을 내면서 이 목소리가 얇아지죠. 음색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이펙터를 사용해서 보다 묵직하고 단단하게 소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죠. 그런데 그런 작업이 불필요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다가 가수의 몸에서 나오는 울림도 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리듬감이라든지 또 감정 표현은 이건 기계적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이 원본이 좋지 않으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찬원님은 이 곡 해석과 감정 표현을 아주 잘하죠. 어제 부른 노래를 한번 살펴볼까요? 미움인지 그리움인지 잊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돌아섰던 가슴 속에 이 미움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그대 생각. 잊으면 모두 그만인 것을 왜 이렇게 잊지 못할까? 오지 않을 그 사람을 행해 올까 기다리는 바보 같은 미련일까? 그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그 화자는 떠나버린 그 사람을 잊지 못해요. 잊고 싶은데 자꾸 생각나요. 근데 그게 날 버리고 떠난 것에 대한 분노와 미움인지,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애틋한 그리움인지 자기도 모르겠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미우면서도 그리움, 이 양가 감정을 이찬원님은 잘 해석해서 잘 표현했어요. 이 감정을 머금었다가 내뱉었다가 조였다가 풀었다가 아주 적절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했습니다. 이러면 완벽한 노래가 되는 거죠.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 엔지니어가 곡 작업하는 걸 요리에 비유해 볼게요. 이 요리사 입장에서 식재료가 별로 좋지 않으면 이 조리법을 다양하게 가져가야 되죠. 향신료도 많이 써야 되고요. 쓸데없이 과정이 복잡해져요. 그런데 식재료 자체가 좋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죠. 다 아시겠지만 가장 질 좋은 한우 고기가 있으면 그건 그냥 구워 먹으면 되잖아요. 다른 조리법이나 양념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조리 과정을 최소화해야 재료 본연의 맛을 최상으로 느낄 수 있죠. 그 최상급 소고기를 수육처럼 향신료 가득 넣고 푹 삶아서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봅니다.
가수 목소리가 이미 최상급인데 굳이 다른 걸로 가려버릴 이유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작업한 희망가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조심스레 제안해 봅니다. 저는 이찬원님 목소리의 가치를 최대한 살리는데 역점을 둬서 작업했습니다. 그 본연의 아름다움을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요리로 치면 이미 완성된 음식을 정성을 다해 그릇에 담은 것과 같죠. 정말 아름다운 이 목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늘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세요.